반갑습니다. 구급공무원 사회 개념 이론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영주입니다. 자, 이제 사회 과목에 대해서 처음 수업을 들어갈 건데, 이 사회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오늘 처음 겪어보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자, 우선 우리가 그 공무원 강의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과목을 고르는 기준이 모두 제각각이실 거예요. 우선은 국어라든지 또는 한국사, 그리고 영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택해야 될 과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급 공무원 과목 특성상 선택 과목이 두 과목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대학 전공에 맞춰서 뭐 행정학이라든지 이런 거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전공과 안 맞는데 뭔가 자기가 배웠던 내용을 고르는 어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이제 사회 과목에 대해서, 이 사회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사회 과목을 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개념 이해 과목 특성상 이제 사회는 지금 여기서 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법과 정치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릴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회라는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수업을 들어가게 될 이제 법과 정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특성상 시간을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런 과목이구나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사회라는 과목을 이야기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선택 과목이에요. 자, 우리가 사회 과목을 공부할 때 이것도 새로운 과목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좀 부담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회 과목은 국어나 영어나 또 이제 한국사에 비해서는 주요 어떤 필수가 아니라 선택 과목이라는 점, 다시 말해서 비중 측면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사회를 이제 선택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 이과 분들은 좀 이 과목을 선택하기가 좀 쉽진 않을 수는 있어요. 뭐 이제 좀 공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선택할 일이 많이 없죠. 차라리 뭐 과학이나 수학에도 익숙하실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공통 사회를 공부했던 분들, 일반적인 고등학생 시절을 겪었던 분들, 그리고 문과 출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과목이 이제 익숙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고등학교 사회에서 나왔던 그 사회를 가지고 공무원 사회로 이제 변화를 준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본 큰 뼈대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개념 이해인데, 이제 사회 과목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이제 사회라는 과목을 봤을 때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암기를 많이 해야 돼.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흐름이 중요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암기할 때 흐름이 됐든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가장 큰 뼈대는요, 바로 개념이에요. 이 과목 특성상 계산을 하거나 또는 분석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뭐 없진 않겠죠. 뭐 경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래프를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계산 분석 이런 내용보다는 개념 이해를 통해서, 특히 이제 수업을 하게 될 이제 법과 정치 유독 더 이런 비중이 크겠죠. 그래서 개념 이해를 통해서 문제의 어떤 답을 도출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전체의 한 7, 8할 이상이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개념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제가 또 강조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법과 정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나이대가 30대 중반 이후이신 분들은 법과 정치라는 과목을 잘 모르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법과 사회 그리고 정치 두 과목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이 두 과목을 이제 몇 년 전에 합친 게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에요. 현재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법과 정치라는 과목의 특성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이 시험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첫 번째 사회라는 과목을 좀 볼게요. 이 사회라는 과목이 2013년 이후로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맥락은요, 이 사회라는 과목 선택이라는 점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적용할 수 있는 과목이 모든 과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적용 직렬을 봤을 때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일단 나눠 보시면은 이 정도 적은 어떤 범위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뭐 사회니까 뭐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뭐 군무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많이 참여를 하시는 이제 뭐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뭐 교육행정직, 뭐 교정직, 관세직 이런 쪽부터 해서
지방에서도 이제 일반 행정, 사회복지, 교육 이런 쪽으로 이제 다양하게 좀 적용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경찰직이라든지 소방직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적용 직렬이 좀 다양하다는 점, 요 정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과목 특성상 기술직이나 이런 쪽은 좀 어렵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매력은요, 조정 점수인데, 보통 우리가 조정 점수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과목을 선택하는 기준 중 하나예요. 이게 조정 점수가 나에게 유리해야 돼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조정 점수가 대체 무엇이냐? 자, 읽어드릴게요. 선택 과목의 원점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과목에 대해서 실제 점수를 해당 과목 전체 평균을 비교했을 때 편차를 고려하는 거예요. 편차. 그럼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요, 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점수를 전체 평균에 대한 편차를 다시 재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정 점수를 볼 때 어떤 과목이 좀 더 내가 조정 점수를 땄을 때 유리하냐? 그럼 기준을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응시 인원이 많은 과목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수능 칠 때랑 좀 유사한 패턴이에요. 이게 수능 칠 때 우리가 과목 고를 때 보통 어떤 과목 고르세요? 보통 우리가 수능이라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수능 세대, 94학번, 94학번 이후 세대는 되면 수능 세대잖아요. 그러면은 수능을 칠 때 사회탐구 과목을 골라요. 문과들은요. 또 이과도 이제 과학탐구 과목을 고르겠죠. 그러면 어떤 과목을 고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과목을 고르겠죠.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평균이 높은 과목보다 평균이 낮은 과목을 좀 선호를 많이 해요. 그래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편차 때문에 좀 유리한 점이 있겠죠. 세 번째, 전체 과목 특성상 표준 편차가 크지 않은 과목. 너무 크게 되면은 이 또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응시 인원이 많은 과목, 표준 편차 적은 과목, 그리고 낮은 평균의 과목, 이 세 가지가 기준이라면은 사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실 응시 인원이 굉장히 많은 과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전체 공무원 시험 인원 대비를 봤을 때는 국어나 영어, 한국사는 필수 쪽에 인원이 몰리기 때문에 그쪽은 당연하지만은 선택 과목에서는 이제 과학도 있고 수학도 있고 뭐 행정학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조건 사회를 하는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응시 인원보다는요, 사회라는 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도 보셨겠지만은 보통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국영수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는 언제 했어요? 우리가 시험 직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사회라는 과목을 우리가 좀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니까 처음부터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이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제 스퍼트를 낼 수 있는 과목으로 많이 인식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게 100% 정답은 아닌데, 다시 말하면은 사회라는 과목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좀 전체적인 시험 쳤을 때 표준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회 같은 특징은요, 여기에 좀 어느 정도 해당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이 부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시험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기준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낮은 평균의 과목. 낮은 평균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사회 과목이 무조건 높은 평균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공무원 시험이 이제 사회 과목이 다시 부활했을 때 2013년 이후겠죠. 부활했을 때 첫 사회 시험의 평균은 굉장히 쉬웠어요. 특히 소방직 같은 경우는 평균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 그 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시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낮은 평균의 과목에는 사실은 이제 직접적 해당은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평균이 마냥 높은 과목은 아니라는 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조정 점수에서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는 점. 이 과목의 특성상 그렇게 불리한 과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쉽기 때문에 무조건 덤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려워서 접근 못하는 과목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또 이제 수험생들의 어떤 노력이 굉장히 좀 정직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과목이에요. 자, 그럼 고등학교 사회를 우리가 가끔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하면서 가끔 이걸 비교하시는데, 그럼 고등학교 사회와 공무원 사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라고 하는 이제 의문들이 있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사회라는 과목이 2013년에 부활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자, 고교 졸업자 채용과 연결이 됐습니다. 2013년 이후로 이제 고졸자들에 대한 채용이 필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공무원 시험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그러면서 부활한 과목이 사회, 과학, 그리고 수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사회과학, 수학 이 세 과목 공통점은요,
학교 과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과목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과목 자체 바탕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처음부터 진입 장벽이 높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가령 이제 뭐 다른 과목을 우리가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행정학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과목들은 사실은 대학교 때 행정학을 배우지 않으면은 또는 자기 행정에 특별히 관심 있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공부하기 좀 쉽지 않은 과목이잖아요, 사실은요. 하지만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 같이 선택 과목들 이번에 2013년에 부활한 그때 이 선택 과목들은 학교에서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접해봤던 과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익숙하다는 점 좀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미 내가 봤던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해봤던 건데 내가 아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요 초반이에요. 초반에 개념만 제대로 잡으면은 빠르게 좀 진행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내가 봤던 부분이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봤던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체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개념을 빨리 잡고 중요하니까요. 빨리 잡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자주 풀어봄으로써 이 과목을 계속해서 클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 과목 선택할 때 수험생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은 사회는 한 과목이 아니잖아요. 예, 아니에요. 사회는 과목은 좀 그 안 세부적으로 세 개가 나와요. 하나는 법과 정치. 자, 제가 강의하는 법과 정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경제가 있고요. 세 번째가 사회 문화가 됩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제 문과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이 과목을 처음 접한 학생들도 그렇고 과목이 많은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좀 수능을 쳐본 학생들에서도 약간 여기서 약간 좀 생각이 엇갈리는 부분인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뭐 2008년, 2007년 요 시기 때, 2007, 8, 9년 요 시기 때 우리가 수능 쳐본 학생들은 이미 수능 때 그 사회탐구 과목을 3개 또는 4개를 선택해봤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수능 때 했던 방식이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과목 선택이요. 내용 말고요. 하지만 지금 20살 간 넘은 학생들, 20대 초반 학생들이 이 사회탐구 과목과 사회 과목을 선택했을 때 과목 3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대학 갈 때 최대 2개까지 선택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나마 또 1개만 보고 또 들어간 친구들도 상당수예요. 자, 하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고교 사회를 기반으로 이 공무원 사회가 나왔지만 이 문제를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얕아요.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개념이라는 부분을 많이 중시합니다. 이 개념이라는 부분을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 장짜리 종이 안에서 20문제인데 거기서 법과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그리고 사회문화 모두 다 집어넣으려면은 한 단원당 5, 6문제 나오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용 자체가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나온다는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하지만 포인트는 이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점수의 싸움이기 때문에 나도 잘해야 되지만은 평균이라는 개념도 뛰어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개인의 노력, 수험생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바로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철저해야 된다는 점. 아무래도 내용이 초반 개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말 제대로 잡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개념 이해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된 문제풀이에 대한 반복이 필요하다는 점. 자, 이 두 가지가 여느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사회 과목은 유독 이런 내용들이 많이 좀 강조가 됩니다. 자, 그럼 개념 이해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기본 명제가 있어요. 개념 정리는 완벽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이유는요. 예제를 2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개념 정리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개념 정리를 투자하는 시간이 충분한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바람직하겠죠, 이게 사실은.
자, 그래서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개념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상태의 문제가 많아. 있다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겠지만, 자, 그러면은 개념 정리에 대한 어떤 투자 시간이 충분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처음에는 공부 양이 좀 있겠죠. 이제 뭐 내용도 좀 외워야 되고 이해돼야 되고 줄도 그어야 되고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에는 정치 내용이 뒤엔 법인데요. 법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국제법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쪽 부분은 아무래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어가요. 예, 물론 이제 매번 시험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제가 확답드릴 수 없는 내용이지만은 양도 양이지만은 공부에 대한 난이도, 어떤 스트레스도 굉장히 줄어든다는 점,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공부 양이 줄어든다는 만큼 이제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나머지 시간 이 부분을 이제부터 문제풀이에 할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났다고 보셔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처음에 개념 정리가 완벽하게 할애했다면은 향후에는 문제풀이 할 수 있는 시간적 부분도 좀 여유가 있다는 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반면에 사회 다른 과목보다 쉽잖아. 예, 그렇게 뭐 국어나 영어나 한국사비 쉬우니까 뭐 나중에 뭐 몰아치기 하지, 뭐 벼락치기 하지, 뭐 그런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요, 시간이 좀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공부량이 줄잖아요. 처음에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이만큼 했던 내용들을 막판에 몰아쳐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해져요. 시간 자체가. 그럼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 시험 자체에서 아무리 좀 난이도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또는 그 해 시험이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요, 뭐 사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과목들이 다 그래요. 대부분 과목들이 그런데 이제 솔직히 이제 국어나 영어나 한국사는 아무래도 필수 과목이고 다 쳐야 되고 그리고 하도 중요하다 얘기를 워낙 많이 듣고 또 이제 인터넷 강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제 영어가 이제는 뭐 키입니다. 한국사가 키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수험생들 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는 이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돼라는 게 잡혀 있지만은 사회 과목에 대해서는 꾸준히 해야 돼, 열심히 해놔야 될 생각을 잘 안 하세요, 사실은요. 자, 그러다 보니 필수 과목을 잘 맞다가 선택 과목에서 이제 꼬꾸라지는 케이스가 이제 간혹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솔직히 선택 과목이 제가 전반적으로 오리엔테이션 할 때 힘들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떨어지게 되면 좀 아쉽잖아요. 자, 그런 부분을 만들지 말자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개념 정리에 최대한 좀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사회 과목 내에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하게 될 법과 정치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은 그 법과 정치라는 과목 자체가요, 고등학교 사회 과목을 기반으로 만든 건 맞아요. 아무래도 고졸자들도 이제 공무원 시험 쳐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해서 만든 건데 그 중에서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 있을 겁니다. 이거 언제 배우냐면요,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많이 배워요, 이걸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수능 선택 과목이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겠죠. 자, 그래서 언제 배우느냐? 고등학교 때. 자, 고등학교 때 내신 때 배웠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요. 그리고 대입에서 선택 과목이지만은 이제 수능 때도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런 과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반으로 만든 과목이다 보니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제 개념서를 보게 되면요, 순서가 고등학교 순서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게 되면은 순서가 크게 6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제 뭐 책마다 약간씩 다를 거예요. 어떤 책은 뭐 8가지, 9가지 돼 있고 어떤 책은 뭐 5가지 돼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 민주정치와 법, 민주정치 과정과 참여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부분은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헌법, 이건 따로 헌법이죠, 그죠? 헌법만 따로 빼는 겁니다. 헌법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개인생활, 사회생활,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인데 이제 법률적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국제정치, 그리고 국제법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좀 저 겉보기에는 법의 어떤 비율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요, 찬찬히 뜯어보게 되면은 법과 정치가 이제 또 많이 혼재돼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좀 앞부분 주로 정치 내용이 많고요.
뒤로 갈수록 법령 위주로 된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꼭 알겠지만은 이제 국제 기구, 국제 정치 상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점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법과 정치를 우리가 볼 때요. 그럼 공무원 시험에서 어느 정도까지 비율이 있는지 좀 볼 필요 있는데 2016년 4월이죠. 4월 국가제 시험에서는요. 사회 20문제 중에서 정확하게 10문제 나왔습니다. 즉 전체의 절반이겠죠. 그런데 이게 반짝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매 시험 때마다 2013년 이후 쭉 볼 때마다 평균적으로 적게 나오면 8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평균 8문제라는 얘기는 나머지도 뭐 경제라든지 사회 문화가 한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좀 밸런스가 맞겠죠. 그런데 이제 상당 기간 동안은 이제 9문제, 10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럼 10문제 나왔다는 얘기는 경제가 한 5문제, 사회 5문제 또는 이제 4문제에서 6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나머지 과목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고 중요합니다만은 법과 정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중이 절반 육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높은 점수를 획득해놔야 좀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법과 정치를 사회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좀 덜 들까 싶어요, 이게. 자, 예제 문제를 좀 볼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사실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문제풀이 강의를 우선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 때 제가 많이 강조했던 내용인데 크게 2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개념. 왜 그렇게 개념을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문제를 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빔 프로젝터로 썼기 때문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문제가 나와서 이게 이번 2016년 4월 문제인데 문제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회계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그냥 끝났습니다. 공무원 시험 특성상 문제가 그렇게 수능처럼 길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데 보게 된 문제가 어떤 거예요? 사회계약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단순하게 개념에 대한 이해 여부를 묻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 때 반드시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뭐 홉스, 로크, 루소 관련 내용도 쭉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반복 숙달하셔가지고 좀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 자, 2번째 볼까요? 자, 제가 여기서 이미 선을 그은 건요. 수능과 다르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수능과 아예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과 다른 측면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아예 수능과 완전 다른 과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문제를 좀 볼게요. 자, 14번 문제인데 그림은 전형적인 2가지 정보를 단순화시킨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와 나의 그림 패턴이 나오게 돼요. 자, 이거 수능 겪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기 하나가 빠졌죠. 문제 그리고 관련 보기 어떤 박스 내용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그래프 될 수도 있고 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들어가요. 항상 수능 겪어보신 분들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하게 되고 여기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답을 체크하는 게 많이 봤을 겁니다. 전형적인 수능이에요. 하지만 공무원 시험 특성상 이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확 길어지잖아요. 한 장에 모든 걸 표현해야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 요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아예 그냥 객관식으로 이렇게 1, 2, 3, 4번을 나타낸 게 이제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개념 문제, 요 문제를 봤을 때는 주로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전형적인 공무원 과거 시험하고 좀 별반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이 방식은 부활한 이후에 2013년 사회 부활한 이후에 종종 볼 수 있는 좀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우리가 수능에서 좀 많이 차용이 됐던 양식이에요. 실제로 좀 지나간 얘기지만은 2014년 요때만 하더라도 2015년 초만 하더라도 그 실제 모의고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는 모의고사와 실제 똑같은 그림, 똑같은 보기가 경찰 시험에 좀 종종 나왔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 했을 때 오리엔테이션 때 그 예제를 많이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좀 정리하게 되면은 첫 번째 개념은 좀 당연히 이해했는 점 하나. 2번째 수능이 아니에요. 수능대로 뭐 사고력 증진 이런 문제 그거 아닙니다. 하지만은 수능의 양식을 어느 차용을 했기 때문에 수능 모의고사를 풀어봤던 사람들이라면은 좀 문제 풀이가 낯설지 않다는 점.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오리엔테이션을 해가지고 되게 거창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정해졌죠. 첫 번째는
사회는 공부하기 쉬운 과목에 속한다는 점이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개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떤 과목은 쉽지 않습니다. 즉 점수 받기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자신이 노력을 하고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열심히 했다면은 괜찮은 과목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느 과목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과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공부하기 쉬운 과목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점수 받기 쉬운 과목은 여러분들이 달렸기 때문에 항상 이제 본격 개념 이론을 가기 전에 좀 마음을 다지시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좀 공무원 시험에 패스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 1강 개념 이론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